젖은 민재의 몸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민재 씨. 이렇게 차가운 물 속에서도 당신은 불처럼 뜨겁네요. 오늘 밤 혹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숨소리 거칠게 연희의 젖은 입술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연희를 만질 때마다 모든 이성이 녹아내릴 것만 같아. 내 피부의 물방울 하나하나가 내 몸을 벨듯 날카롭고 그 밑에 숨겨진 비밀을 다 삼키고 싶어. 끝까지 맛보고 싶어. 은은하게 웃으며 민재의 가슴에서 배까지 손끝을 천천히 내리며 알아요. 한번 금기를 깨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오늘 밤 나는 내 안의 친구 연희가 아니야. 나는 폭풍이고 휩쓸려 모든 도덕을 침몰시키는 급류야. 민재 씨, 정말 나랑 끝까지 빠질 수 있어요? 연희의 허리를 꽉 껴안으며 목소리 떨림. 연희와 함께라면 모든 걸 잃어도 좋아. 내일 아침 깨어나서 내 몸에 남는 건 이빨 자국, 죄의 흔적뿐일지라도. 입술을 민재의 귀에 가까이 대고 숨을 거칠게 내쉬며 그럼 물어봐요. 오늘 밤 내가 민재 씨에게 돌아갈 수 없는 쾌락을 가르쳐 줄게요. 금기의 맛은 달콤하거든요. 민재 씨. 아니 벌써 끝났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진짜 머리가 띵했다. 소리 지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세게 박히는지 표정 하나 안 바뀐 얼굴에서 진짜 싸늘한 게 느껴졌다. 난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 숙였어. 입을 끝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뭐라도 얘기했다간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괜찮아, 요즘 힘들잖아. 민재야, 이 말 듣는 순간 더 속을 버렸다. 위로도 아니고 그냥 포기한 말투였다. 그녀가 조용히 서랍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다. 하얗고 매끈한 실로에 뭔지 알겠지.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다. 샤워 좀 할게 그 한마디 남기고 욕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물소리 사이에 섞여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물방울 떨어지는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억눌린 숨소리, 살짝 떨리는 듯한 끊어지는 소리, 입 틀어막고 참으려는 소리, 딱 들어보면 안다. 그 소리 들으면서 나는 그냥 침대에 앉아 아무 말도 못했다. 가슴이 쓰렸는데 그 소리가 멈추질 않았다. 얼마 뒤 머리 말리고 나온 아내, 선희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들어와서 등을 돌렸다. 그날 나는 사실 2주를 참고 기다린 날이었다. 괜히 기대도 컸고 나름 운동도 하고 컨디션도 조절했는데 정작 시작하자마자 3분도 안 돼서 끝이 나버렸다. 예전엔 내가 만지기만 해도 미쳤었잖아. 이젠 왜 이렇게 된 거야? 민재야. 그 말이 내 숨을 먹게 했다. 말은 못했지만 나도 궁금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이 넘었고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부산 외곽에서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회사 다닌 지는 12년 됐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서 생산관리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웬만한 대기업 사원들보다 더 많이 법니다. 아내 선희는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조용하고 수수한 스타일인데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눈길이 갔다. 지역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났고 내가 3개월을 끈질기게 대시해서 연애를 시작했다. 인연을 정말 매일 붙어 있다시피 하며 불타오르듯 연애했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결혼식도 신혼도 아름다웠다. 결혼 초반엔 잠자리도 정말 자주 했다. 서로 눈웃음만 마주쳐도 침대까지는 5분도 안 걸렸으니까 선희도 그땐 정말 적극적이었다. 가끔은 낮에도 갑자기 빨래에 널다 말고 안방으로 끌려간 적도 있다. 서로 뜨거웠다. 그런데 첫째 낳고 둘째 생기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육아 때문에 피곤한 거겠거니 이해했다. 나도 애둘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그런데 그게 점점 고착화되더라. 1년에 몇 번, 그것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내가 다가가면 손으로 맞거나 애 자는지 보라거나 진짜 그 무언의 거절이 제일 쓰렸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조금 크고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번엔 선희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한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내가 이미 자신감을 다 잃은 뒤였다는 거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상처가 누적돼서 솔직히 피하고 싶어졌다. 그래도 한번 기회를 잡고 싶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고 특히 하체에 집중했다. 수영도 배우고 건강 보조제도 챙기고 내가 남자라는 걸 다시 느끼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모든 걸 쏟아붓겠다는 마음으로 선의를 품었는데 3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등을 돌렸고 나는 한참 동안 등을 바라보다가 불을 껐다. 그날 병원에서는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필요하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손에 쥐어진 약,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은 그 모양만 봐도 안다. 나도 알았다. 처방을 들고 나오는 내 어깨 위로 선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여보, 그냥 우리 예전처럼 잘해보자. 나도 요즘 마음이 이상해.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약을 먹었다. 스스로한테도 말했지.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선이는 이미 기대하는 눈빛이었고 오랜만에 나를 바라보는 눈에서 설렘 비슷한 게 보였다. 관계를 시작했고 약효는 확실히 있었다. 몸은 반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흥이 안 났다. 뻔한 자세, 뻔한 숨소리, 뻔한 반응. 몸은 괜찮았는데 마음이 허했다. 그날 나는 그냥 선의만 만족시키고 끝냈다. 정말 오래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았다. 이상하게 더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선의는 숨을 몰아쉬며 나에게 안겼다. 여보, 오늘은 좀 달랐어. 그 말에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도 좀 괜찮았던 것 같아.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건 아닌데 그 후 한 달쯤 지나고 어느 금요일 저녁 선이가 뭔가 들뜬 얼굴로 들어오더니 나에게 안겨 말했다. 여보, 내일 시간 돼? 응, 왜? 우리 캠핑 가자, 오랜만에. 처음엔 솔직히 반가웠다. 진짜 한동안 놀러도 못 가고 숨만 쉬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선이가 덧붙였다. 우리 둘만 아니야? 연희도 같이 가. 연희는 선이의 대학 친구다. 솔직히 말하자면 딱 내 스타일이었다. 조금 통통하지만 그게 오히려 건강미로 보였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당차고 선아이랑 있으면 대조가 확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마치 선이에게서 사라진 것들이 연희한테 다 모여있는 느낌. 그리고 다음 날 선이와 나는 짐을 들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불렀다. 수진 언니. 돌아보는 순간 내 눈이 먼저 연희를 향했다. 연희는 그날 유난히 눈에 띄는 옷차림이었다. 상의는 흰색에 가까운 얇은 라운드 티였는데 몸에 착 감기는 얇은 원단이라 속이 살짝 비쳐 보일 정도였다. 허리엔 파란색 바람막이를 느슨하게 묶고 있었고 가슴 라인도 은근히 드러났는데 그게 자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시선이 갔다. 하의는 연청색 짧은 청반 바지였고 그 아래로는 무릎 밑까지 오는 반투명한 베이지색 스타킹이 살짝 빛을 받으며 늘어져 있었다. 특별한 장식 없이 깔끔한 단화에 잘 정돈된 어깨선, 바짝 묶은 머리, 그리고 뒷목으로 흐르는 땀 몇 줄이 눈에 띄었다. 솔직히 말해서 땀이 살짝 맺힌 연희의 목덜미와 스타킹 아래로 뻗은 종아리를 보는 순간 내 입술이 저도 모르게 바짝 말라오더라. 늘 보던 그녀였는데 이날은 뭔가 달랐다. 짐을 정리하려고 트렁크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의 등은 티셔츠 너머로 살짝 구부러진 허리라인이 드러났고 반바지와 스타킹 사이 그 짧은 틈이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연희가 몸을 숙여 텐트 가방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뒤돌아섰다. 오빠, 이거 이렇게 실으면 되죠? 순간 너무 놀라 시선을 급히 다른 데로 돌렸다. 연희는 슬쩍 웃으며 내 어깨를 툭 치고 말했다. 운전 고생 많으세요, 오빠. 그 말투, 그 표정, 분명 장난이었겠지만 그 순간 나는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가는 길 동안 선희와 연희는 뒷좌석에서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깔깔 웃었다. 원래 운전하면서는 좀 지루하겠다 싶었는데 백미러에 비치는 풍경 때문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다. 고개만 살짝 들면 100m 뒤쪽 연희에 하얗고 길쭉한 다리가 딱 보였다. 오늘은 선희가 조수석에 앉지 않고 연희 옆에 앉아서 나는 좀 더 편하게 그 광경을 몰래 볼 수 있었다. 길에 반쯤 왔을 때 선희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여서 그런지 조용히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차 안에 나와 연희 둘만 깨어있는 상황이 되었다. 연희는 심심한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여전히 백미러로 그 모습을 슬쩍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연희도 백미러를 보더니 눈이 딱 마주쳤다. 순간 너무 당황해서 고개를 확 돌릴 뻔했지만 괜히 더 이상해 보일까봐 꾹 참고 운전하는 척만 계속했다. 연희도 살짝 자세를 고쳐 앉더니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백미러로 뭘 보고 있었는지 눈치챈 것 같았다. 너무 민망했지만 운전 중엔 자연스럽게 백미러 보는 척하며 버텼다.
조금 있다가 뒤에서 차 경적 소리가 울렸다.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백미러를 다시 봤는데 이번엔 놀랐다. 연희 다리가 아까보다 훨씬 더 벌어져 있었다. 뭐지 싶었는데 가만 보니 눈을 감고 있었다. 아마도 그새 잠든 것 같았다. 자다 보니 무심코 자세가 그렇게 풀린 거겠지. 그녀가 잠든 것으로 생각하니 나는 더욱 대담하게 그녀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짧은 반바지 사이로 검은 레이스 속옷이 보였다. 나는 정신없이 그 모습을 계속 보게 되었다. 연희는 가끔씩 몸을 이리저리 비틀었다. 다행히 도로에 차가 많지 않아서 사고 날 걱정은 없었는데 문제는 내 쪽이었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백미러에서 눈을 떼기 힘들었다. 자꾸 거기로 시선이 갔다. 그녀의 다리는 스타킹을 신어서 그런지 더 매끈해 보였고 햇빛에 은은하게 비치면서 묘하게 눈에 들어왔다.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그 살과 스타킹 사이로 흐릿하게 보이는 레이스 속옷이 정말 한번 보면 도저히 안 볼 수가 없었다. 머리는 살짝 옆으로 기울인 채 눈은 감고 있었고 자면서 몸을 약간씩 움직일 때마다 다리도 자연스럽게 따라 움직였다. 그게 이상하게도 우연 같지가 않았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란 걸 알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흐르니까 심장이 쿵쿵거리고 손에 땀도 났다. 차 안은 조용했고 선희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들리는 건 도로 소음하고 연의 숨 쉬는 소리뿐이었다. 그 정적 속에서 들리는 그 숨소리조차 괜히 묘하게 들렸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운전에 집중이 안 됐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자꾸만 백미러를 보게 됐다. 그녀의 다리, 그 스타킹 아래로 덩어리 드러나는 미세한 움직임, 그리고 짧은 바지 사이로 살짝 비치는 작은 그림자 같은 게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장면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느낌, 진짜 아찔했다. 운전대는 잡고 있었지만 내 정신은 거기 없었다.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산 아래에 차를 세우고 짐 들고 걸어가야 했다. 차가 멈추자마자 연희가 갑자기 상체를 일으키더니 나에게 도착했냐고 물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잤던 거 아니야 싶었다. 고개를 살짝 끄덕였는데 그때 선희도 옆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연희야, 나도 정신 없어서 잠깐 잤나 봐. 너는 좀 잤어? 연희가 절 힐끔 보고는 웃는 표정으로 아니, 그냥 눈만 감고 있었어 하고 대답했다. 그 말 듣고 진짜 멍해졌다. 내가 백미러로 본 거 다 알고 있었단 얘긴데 더 무서운 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한다는 거였다. 화도 안 내고 오히려 날 그냥 두고 본 느낌. 혹시 일부러 그랬던 건가? 그 순간부터는 그녀 얼굴 제대로 못 쳐다보겠더라. 혼자 심장만 벌렁거리고 있었다. 산속 오솔길 따라 걸어가는데 앞에 선희와 연희가 먼저 걷고 있었다. 나는 그 뒤에서 걷는데 또 눈이 가더라. 연희의 허리 라인, 엉덩이 라인, 다리 움직임까지 반바지 위로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서 진짜 정신 놓기 딱 좋은 장면이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으면서도 눈을 돌리기 쉽지 않았다. 그래서 일부러 시선 다른 데 두며 걷다가 중간쯤 도착했을 때 잠깐 쉬자고 했다. 여보, 물 좀 줘. 목말라 죽겠네. 이렇게 더울 줄 몰랐네. 선희가 말하길래 배낭에서 물병 꺼내서 선희와 연희에게 하나씩 건넸다. 그런데 연혜이는 물병 받자마자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반병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 장면도 참 보기 좋았다. 그런데 그 물이 턱 밑에서 흘러내리면서 티셔츠 앞에 흠뻑 묻었다. 얇은 면티라 그런지 젖으니까 살짝 속이 비치는 느낌까지 났다. 시선 돌려야 하는데 본능처럼 눈이 갔다. 그 순간 연희와 눈이 마주쳤다. 왜 그렇게 봐요? 물이 흘러서 그래요. 웃으며 장난스럽게 묻는데 나는 얼떨결에 그냥 흘러서 말 더듬으면서 대답했다. 연희는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급하게 시선을 돌렸다. 계속 뒤에서 그 둘을 마주보며 걷는 건 부담스러워서 결국 내가 앞장서기로 했다. 뒤에서 계속 그 둘을 마주보며 걷는 건 진짜 어려웠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말 그대로 힐링이었다. 주변엔 큰 나무들이 둘러싸여 있고 풀숲 사이로 작은 꽃들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다. 딱 텐트 두세 개 칠 수 있는 손 안 탄 느낌의 아늑한 공간이었다. 가까운 곳에 호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낮이라 그저 조용히 고여 있었다. 선희 말로는 밤이 되면 반딧불이랑 달빛이 어우러져 장관이라더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텐트부터 치고 저녁 먹고 나서 호수로 가기로 했다. 여보, 텐트 내가 도와줄게. 선희가 짐을 같이 풀었고 연희는 음식 꺼내며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리 바비큐예요. 맥주도 챙겼어요. 좋다.
오늘은 그냥 신나게 놀자. 선희도 기분 좋게 웃었고 나도 자연스레 웃음이 났다. 텐트 설치를 마칠 무렵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연희가 지금 호수 가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하자 우리 셋은 곧장 걷기 시작했다. 숲을 지나니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멋졌다. 달빛이 땅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은 살랑이고 그 사이로 반딧불이들이 반짝이며 날아다니고 있었다. 선희가 내 손을 꼭 잡고 머리를 내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여보 진짜 좋다. 우리 여기 자주 오자. 그러게요.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느낌이네요. 나도 그렇게 답했다. 연희도 옆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진짜 이런 데가 있긴 있네요. 영화 같아요. 그렇게 셋이 나란히 걷는 순간 왠지 모르게 평화롭고 또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호수 옆에서 한참 머물다가 선희가 슬슬 돌아가서 고기 굽자고 해서 다시 캠핑장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배도 고프고 지치기도 했다. 바비큐가 다 익었을 때 셋이 풀밭에 둘러앉아 아이스백에서 꺼낸 맥주를 하나씩 나눴다. 이 분위기에서 고기랑 시원한 맥주라니 진짜 최고였다. 자, 먼저 한잔 합시다. 캔을 부딪히고 한 모금씩 마셨다. 사실 나는 술을 잘 못해서 맥주 3캔만 넘어가도 버겁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즐거워 보이니까 나도 괜히 따라 마시게 됐다. 조금 있다가 연희가 계속 잠들고 날개 오빠 한 잔 더요 하면서 따라주길래 선희의 눈치를 살짝 봤는데 오히려 웃으면서 괜찮아? 그냥 마셔 그러더라. 3캔쯤 마시고 나니 솔직히 정신이 조금 멍해졌다. 선희가 내 얼굴 보더니 옆에 와서 말했다. 여보 그만 마시고 좀 누워요. 텐트 가서 좀 자요. 연희도 웃으며 에이 오빠 너무 약하신 거 아니에요? 난 아직 멀었는데 그러고 나는 씁쓸하게 웃었고 결국 선희한테 부축받아 텐트로 들어갔다. 몸을 눕히자마자 그대로 잠에 빠져버렸다. 세상 소리 다 끊긴 것처럼 얼마나 잤는지는 모르겠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고 텐트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다. 몸에서 열이 올라 견딜 수가 없어 무심코 티셔츠를 벗어 던졌고 땀이 등에 흥건했다. 다시 눈을 감았는데 한밤중 술 기운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나니까 이번엔 한기가 느껴졌다. 선희는 내 옆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나는 혼자 땀과 술과 열기 그리고 그 이상한 감정들에 휩싸여 정신이 오락가락했다. 얼마나 잤는지 잘 기억이 안 났다. 몸이 뜨거워서 뒤척이다 무의식적으로 티셔츠를 벗었고 그제야 좀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다시 잠이 들었나 싶었는데 한밤중쯤 술 기운이 빠졌는지 이번엔 몸이 으슬으슬 추워졌다.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은 어두컴컴했고 옆에 누운 선희는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하루 종일 묘하게 눌러놨던 무언가가 안에서 꾸역꾸역 올라오는 기분이었고 그 감정은 억눌렀던 욕구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분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다. 그 순간 오늘 봤던 연희의 모습들이 하나씩 머릿속에 떠올랐다. 야외라는 낯선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눈을 마주치던 그녀의 표정, 그녀가 웃던 장면, 맥주 마시던 모습, 다리가 스치던 순간들까지 이상하게 그런 이미지들이 박 엉켜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선명했고 숨이 막히는 느낌까지 들었다.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현실감도 조금씩 흐려졌다. 나는 그냥 무심코 옆에 누운 선희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 온기가 다행스럽게 느껴졌고 꼭 껴안고 싶은 충동이 순간적으로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분명 선희의 체형이랑은 느낌이 좀 달랐다. 평소 선희는 마른 편이고 살이 거의 없는 몸이라 등을 껴안으면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가벼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내 팔에 안긴 이 몸은 훨씬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었다. 등 쪽은 군살 하나 없이 매끈했고 손에 닿는 엉덩이 쪽도 뭔가 단단하달까 헬스를 열심히 한 사람처럼 탱탱한 감촉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팔과 가슴 사이로 살짝 스친 볼륨이 분명히 선희보다는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이 되고 머리가 멍하고 몸은 나른했다. 술 기운이 덜 깬 탓도 있었지만 어젯밤의 기억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었다. 무언가 강렬했고 확실히 평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녀는 분명히 더 적극적이었고 내가 알던 선희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주 능숙하게 나를 이끌었던 것 같았다. 평소엔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감각들이 남아있었고 그 느낌이 어딘가 현실 같기도 또 꿈 같기도 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가 날 만족시키려 했었고 나는 그런 흐름에 저항도 없이 빠져들었던 듯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 보면 도무지 확신이 안 된다. 그게 정말 연희였는지 아니면 아니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왜 자꾸 선희가 아닌 누군가의 손길이 떠오르는 걸까? 물소리에 눈을 떴을 때 텐트 안엔 나 혼자였다. 잠결에 일어나서 정신이 몽롱했지만 어젯밤에 이상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말 연희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 같지 않았다. 텐트 밖에서 선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빨리 일어나요. 우리 수영하러 가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 복잡했던 생각들이 싹 사라졌다. 선희가 연한 하늘색 끈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 솔직히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예뻤다. 그 옆에 연희도 있었는데 그녀도 만만치 않게 눈에 띄었다. 수영복이 몸에 꽉 맞아서 진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처럼 보였다. 둘 다 확실히 운동을 자주 한 티가 나는 몸매였다. 순간 나는 어젯밤 일을 확인하고 싶어서 선희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어젯밤에 어디 갔었어요? 선희는 약간 인상을 찌푸리더니 대답했다. 어디도 안 갔어요. 어젯밤에 나는 연희랑 그녀 텐트에서 잤어요. 미안해요, 여보. 혼자 있게 해서. 그 말 듣고 좀 멍했다. 내가 어젯밤에 느꼈던 게 진짜였는지 그냥 꿈이었는지 도무지 감이 안 왔다. 연희 쪽을 힐끔 봤는데 그녀 표정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래도 우리는 셋이 같이 호수로 향했고 두 사람은 물속으로 바로 뛰어들었다. 나는 혼자 호수가에 앉아서 그 장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러다 선희가 말했다. 여보, 왜 가만히 앉아 있어요? 어서 내려와서 같이 놀아요. 여기 물이 정말 시원해요. 그래서 나도 결국 물에 들어갔다. 물이 정말 맑고 깨끗해서 몸이 확 풀렸다. 순간만큼은 아무 생각 없이 시원하게 기분을 씻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 나와 연희가 급히 달려갔다. 선희는 내 목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더니 힘겹게 말했다. 여보, 다리에 쥐 났어요. 서둘러 그녀를 끌어안고 물 밖으로 데려와 눕힌 뒤 다리를 주물렀다. 연희도 옆에서 도와줬다. 한참 쉬고 나서 선희가 말했다. 여보, 연희야, 둘이서 수영하고 와. 나는 좀 더 쉴게. 또 쥐날까봐 무서워서. 나는 그냥 그만하자고 하려 했는데 연희가 아쉬운 얼굴로 말했다. 에이, 나 아직 더 놀고 싶은데 혼자 물에 있으면 무섭단 말이에요. 선희는 나를 밀며 말했다. 그래요, 당신들 둘이 잠깐만 더 놀다 와요. 난 여기서 좀 쉬다 갈게요. 그러더니 웃으며 덧붙였다. 여보, 연희 수영 잘하잖아요. 한판 붙어보세요.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연희가 싱긋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누가 이기나 해보죠. 결국 둘이서 다시 물에 들어갔다. 한 바퀴 돌아서 거의 동시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연희가 이끼 낀 돌에 미끄러지며 앞으로 넘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았고 팔과 허리를 동시에 잡았는데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만 균형을 잃고 같이 물에 빠졌다. 연희는 놀라서 내 목을 꼭 껴안았고 몸 전체가 날개 안긴 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젖은 그녀의 몸이 너무 가까워서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 짧은 접촉이 이상하게 강하게 느껴졌다. 어젯밤 그게 당신이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연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숨소리만이 조용한 풀숲 속에 울렸다. 그 미묘한 공기가 우리 사이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도 거절하지 않았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서로를 이끌었고 나는 천천히 그녀를 호수가 가장자리 풀밭으로 데려갔다. 그 순간 그녀를 향한 충동이 올라왔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현실적인 두려움도 함께 느껴졌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연희는 잠시 머뭇거리다. 내 입맞춤을 받아주었고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눴다. 너무 격하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분위기였다. 그저 그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때 연희가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잠깐만요. 선희 언니가 우리를 찾으러 오면 어쩌죠?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더 나아가면 안 될 선이 있다는 걸 그제야 또렷하게 느꼈다. 나는 조용히 그녀와의 거리를 두었고 연희도 한 발짝 물러서며 풀어진 수영복 끈을 매만졌다. 잠시 나를 바라보던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물속으로 들어가 조용히 반대편으로 헤엄쳐갔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고 이내 그녀를 따라 호수가로 돌아왔다. 선희는 나를 향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여보, 어때요?
연희 수영, 진짜 잘하죠? 당신도 못 이기겠던데요? 나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내가 졌네요. 그 말을 하며 다시 풀밭에 앉았다. 몸은 식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연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물장구를 쳤고 선희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나만 홀로 마음속에 죄책감과 뒤엉킨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캠프로 돌아왔을 땐 벌써 해가 기울고 있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녁 준비를 시작했고 고기를 굽고 야채를 손질하는 동안에도 선희와 연희는 수영복 차림 그대로 저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고기만 쳐다봤는데 어느 순간 시야에 연희가 들어왔다. 몸에 딱 붙는 수영복 때문인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갔고 나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연예인은 얼른 고개를 돌리며 수줍게 웃곤 했다. 그 모습이 뭐랄까 묘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전부 꿈 같기도 하고 진짜였다고 하기엔 너무 비현실적인 느낌도 들었다. 밤이 깊어가고 술도 어느 정도 돌았을 때 분위기는 차분해졌다. 오늘이 캠핑 마지막 날이다 보니 우리 셋 모두 아쉬운 기색이 있었다. 그런데 연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선희가 내 옆으로 다가와 귀에 속삭였다. 여보, 오늘 밤엔 혼자 안 자게 해줄게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선희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는데 딱 봐도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 그런데 그 말이 반갑다기보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쌓아온 죄책감을 더 자극했다. 이게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상이긴 한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날은 일부러 술도 많이 안 마셨다. 정신 놓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각자 텐트로 들어갔고 나는 자연스럽게 선희와 가까워지려 했다. 그런데 선희가 말했다. 연희 아직 안 잘 수도 있잖아요. 들으면 민망하잖아. 그 말에 순간 멈칫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이미 감정이 한껏 올라온 상태였다. 하루 종일 꾹꾹 눌러온 감정이 도저히 안 참아졌다. 결국 선희는 내 눈빛을 보더니 조용히 이불 안으로 들어왔고 나와 눈을 마주친 채 별다른 말 없이 응해줬다. 그날 밤 선희는 평소와는 좀 달랐다. 예전엔 좀처럼 하지 않던 말이나 행동도 자연스럽게 해줬고 나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참 오랜만이었다. 정말 오랜만에 내가 남자로서 다시 살아난 느낌이 들었다. 웃긴 건 그 느낌이 선희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과 옆 텐트에 있는 연희 때문이란 게 더 놀라웠다. 그 자극이 오히려 내 안에 있던 뭔가를 깨운 것이었다. 선희는 그런 내 반응이 새롭다는 듯 조용히 웃었다. 여보, 오늘은 뭔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그녀를 조용히 안아줬다. 그날 밤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선희와의 관계는 분명 달라졌지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의 시작이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계속 찔렀다. 캠핑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지하철역 앞에서야 깨달았다. 급히 집으로 돌아가 문을 열었고 선희가 보이지 않아 안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안방 욕실에서 낯선 통화 소리가 들렸다. 연희야, 내가 말해준 그 방법 진짜 효과 있더라. 남편이 요즘 완전 달라졌어. 진짜 고마워. 처음엔 그냥 친구끼리 하는 얘기겠거니 했지만 이어진 대화에 나는 멍해졌다. 근데 형부가 나한테 다시 연락 안 온 건 좀 의외네. 그래도 그날 이후 뭔가 달라졌겠지. 됐어. 한 번이면 됐지. 나 남편한테 너 이혼한 거 얘기 안 했어. 더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 선희와 연희 둘이 이미 내 대해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던 것이었다. 서류를 들고 조용히 나와 출근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퇴근 후 나는 결국 연희의 집을 찾아갔다. 운동을 막 끝낸 듯한 그녀는 예상치 못한 내 방문에 놀라워했다. 오빠, 무슨 일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선희랑 짠 거 맞죠? 처음엔 모르는 척하던 그녀도 내가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자 결국 고개를 떨궜다. OM 언니가 먼저 연락했어요. 오빠랑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고요. 그래서 좀 자극을 줘보자고. 그녀의 말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선희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고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시도한 것이다. 연희는 유튜브에서 본 이야기를 예로 들며 부부 사이를 다시 불붙게 하려는 극단적인 방법이었다고 했다. 언니는 오빠를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오빠가 날 좋아하게 되는 것도 감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했지만 동시에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선희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었고 나도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선희는 환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었다. 여보, 많이 피곤했죠? 저녁 준비 다 해놨어요. 그녀의 눈빛, 말투, 작은 손길 하나까지도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서로에게 집중했고 나는 선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다시 깨달았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몇 주가 흐르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 가족은 어느 주말 선희의 제안으로 해운대 근처의 한 카페에 모였다. 아이들은 할머니 댁에 맡겼고 오랜만에 부부끼리의 데이트였다. 따스한 햇살이 창가를 비추는 자리에서 선희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나 사실 그동안 많이 외로웠어.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던 것 같아. 미안해요.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미안해. 나 역시 너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순간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거리감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바닷가를 함께 걸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선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여기 오니까 다시 연애할 때 기분 나. 나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선희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한참을 그렇게 걸으며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희는 내게 말했다. 여보, 연희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줘.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아진 건 그 애 덕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마음속에서도 연희에 대한 고마움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복잡했던 감정들도 죄책감과 불안도 어느새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 나는 선희를 꼭 안았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던 순간처럼 마음을 나누었다. 며칠 뒤 나는 연희에게 연락을 했다. 그녀는 의외라는 듯이 짧은 문자로 답을 보냈다. 오빠, 괜찮아요? 언니랑은 잘 지내죠? 나는 솔직히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연희야, 내 덕분에 우리 진짜 많이 변했어. 고맙다. 연희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남겼다. 그 뒤로 우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연희와의 특별한 비밀은 우리 셋만의 추억이 되었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나는 예전보다 활기차게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 동료들은 내 변화에 놀라며 민재 씨,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묻곤 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이제는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또 내 삶에도 더 진심을 다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왔다. 아이들과 함께 소풍을 나가고 선희와는 틈틈이 데이트를 즐겼다. 언젠가 가족끼리 캠핑을 갔던 그 산속 호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였다. 아이들이 호수에서 소리치며 노는 모습을 보며 선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내 얘기 먼저 들어줘. 나도 당신 얘기 더 잘 들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서로 숨기지 말고 살자. 햇살 아래 선희와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는 건 결국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보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는 걸,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아주 사소한 관심, 대화, 그리고 용기라는 것도.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사연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어쩌면 이전보다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혹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인연을 지키며 행복하길 진심으로 응원한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달라. 다음에 더 솔직하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다.